자, 강남 보유세가 공동주택입니다. 최대 30%까지 아마 늘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보유세가 늘었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 거냐? 좀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계시는데, 저는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금이 보유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날짜가 4월 3일인데 바로 다음 날이죠. 4월 4일 오전 11시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특히 부동산 세금 정책이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이트 뉴스인데 뉴스핌이라는 곳에서 이제 원문이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서울 고가단지 보유세가 이제 30%가량 느는데, 보유세를 결정하는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라고 하고요. 뭐 어떤 표준 단독주택, 뭐 토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사가 아파트니까, 그래서 아파트, 뭐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말에 가안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4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지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전국이 3.67%가 올랐고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이에요. 근데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은 최대 한 30%가 오른 곳이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한번 봅시다. 올해 서울을 비롯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 제한적인 거는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예요. 이게 좀 시간 지나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요. 자,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 보유세 증가율이 낮지는 않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세와 집값이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매도까지 가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늘긴 늘었는데 집값 오르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팔겠냐, 소탐 대실하겠냐, 그런 건데, 정말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볼게요. 자, 14일 올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에도 부동산 거래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시면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보도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에서 3월 13일 날 이렇게 냈죠. 그래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아직 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열람하시고 의견 있으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가졌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의견 청취한 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낮았어요. 뭐 5%, 7% 그랬는데 최근에는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제가 알려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음에는 이런 게 있을 때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과 동일한 시세 반영률 69%를 적용시켰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집에 대해서 시세의 90%가 맞추는 그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그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한 5억 정도면은 4억 5천, 10억이면 9억. 한 2030년에는 모든 집을 그래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엄청 날 뻔했어요. 자, 이제 그림으로 좀 볼까요? 이제 글씨만 보니까 좀 눈 아프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 3.65%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의 오류예요. 잘 보세요. 3.65니까 뭐 그래 뭐 적당하게 골고루 올랐나 보네 하시는데, 서울이 7.86이고요. 인천 2.5, 경기 3.16입니다. 그 외에 전북 2.24, 그리고 충북 0.18, 충남 0.01 빼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세종 마이너스 3%, 대전 마이너스 1, 광주 마이너스 2, 전남 마이너스 0.6, 제주 마이너스 1, 대구 마이너스 2. 지방은 거의 다 초토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충남 0.01은 이게 옳은 겁니까? 이건 뭐 빼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북 2.2% 약간 오른 수치, 전주가 좀 나쁘지 않거든요. 충북도 색깔만 이렇지 0.18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북 빼고는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수도권 빼고, 서울 수도권 전북 빼고는. 그런데 서울이 7.86이잖아요. 압도적이잖아요. 요거에 비하면 두 배잖아요, 두 배.
그런데 서울 내에서도 편차가 나뉘겠죠. 어디겠어요? 강남 그리고 한강변. 거기는 어디까지 나온다? 거의 한 최대 30%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의 경우 7.86%가 올랐는데 강남 3구 상승폭이 컸다. 얼마냐? 서초구는 11.63, 강남구는 11.19, 성동구는 10.72, 용산구는 10.5, 송파구 10.04인데 이게 적지 않은 게 얘들은 이미 체급이 큰 녀석들이잖아요. 가격 자체가 높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3%, 4%가 아니라 10%, 11%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더 올랐다는 거야? 외곽에 있는 경우는 노원 2.5, 도봉 1.5, 강북 1.7, 금천 2.3, 관악 2.7, 구로 1.85. 그러니까 아까 평균이 3. 얼마였는데 평균보다 낮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구 말고. 자, 잠실주공 5단지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전용 면적 82제곱미터를 가진 1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가 올해 보유세는 764만 원 정도 나올 걸로 전망이 됐죠. 와, 거의 8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589만 원. 근데 얘가 764만 원. 근데 이게 저 76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큰데 왜 이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냐면 내가 만져보지도 않은 그 이익에 대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크고요. 그리고 저게 지금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년에 또 나오겠죠. 와, 그러면 이분들은 야, 나 집값 안 올라도 되니까 제발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이 세부담이 28.6% 올랐다. 그나마 이것도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가장 낮은 거, 그리고 재산세는 45를 적용했을 때 기준이에요. 이게 과거 이전 정부에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종부세 95까지 갔습니다. 재산세도 60으로 매겼고. 그러면은 우리가 4월 4일 탄핵 선고 결과를 귀를 쫑긋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압구정 신현대 9차 볼까요?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 좀 큰 거네요. 지난해 27억 6천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34억 7,600으로 25.9 상승했어요. 뭐 그럴만 하죠. 왜냐면 뭐 우리가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다 압구정 반포 이쪽이 계속해서 쭉쭉쭉 가니까. 자, 그러면 보유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작년에 1,328만 원이었는데 이제 1,848만 원이 늘었어. 와, 그러면 늘어난 게 500만 원. 잠실주공 5단지 작년 보유세랑 비슷해 버려요. 1,848만 원. 야, 이거를 카드 무이자 5개월로 한다 하더라도 얼마야 그러면은? 한 350만 원 정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무이자 5개월로 힘들다 그러면은 한 7개월, 10개월 하면 이자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약간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실제 저는 7개월에 재산세 나오면 그냥 1년에 한 번 내니까 무이자 뭐 3개월, 5개월로 하고요. 그거 끝날 때면 종부세가 나와요. 그래서 종부세 나오면 또 무이자 뭐 3개월, 5개월 기간으로 맞춰서 하고요. 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니, 내가 이자를 내면 안 되겠지만 무이자라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인데 내가 일시불로 낼 필요가 없잖아요.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재산세 내는 거 끝나면, 할부 끝나면 종부세 내고요. 종부세 할부 끝나면 이제 또 그 다음 년도 재산세 나와요. 미치겠어 진짜. 1년 내는 세금이야. 이번에 3월 31일 법인세 신고 납부하고 끝나자마자 4월 2일 날 바로 우리 세무대리인 연락 오더라. 저 대표님 4월달 부가세 신고 예정 신고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아우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치 음마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 작년 537만 원이었는데 올해 665만 원 정도. 자, 보유세 상승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앞에서 그랬지만 자산 여력, 특히 현금 흐름이 없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능성도 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강조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현금 흐름 여러분들 잘 만드셔야 돼요. 현금 흐름 진짜 중요합니다. 보유세 상승에 따라서 세금 부담은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약간 이거 퀘스천이란 거지. 과연 그럴까? 이게 한 1, 2년 이렇게 계속 되면은요, 버틸 수 있는 사람 또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자, 함영진 우리은행 그 리서치 랩장님은 기준금리가 낮아진 상황에 서울 지역은 토호제 해제로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했죠. 공시가격 인상폭보다 최근 가격 상승분이 더 높은 상황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집이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걸 빼서 어디 다른 데 두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보유세를 그냥 내는 게 낫다. 매각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더 오히려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담을 느껴서 매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뭐 동의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은영 연구위원님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장 가격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일부 다주택자들의 자산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도에 나올 수 있다. 당연하죠. 송승헌 도시화경제 대표님은 잠실 아파트가 2억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보유세는 100만 원 정도 늘었다. 집값 상승률이 보유세 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가 늘지는 않겠지만 고가 주택을 2에서 3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자산 여력이 없고 투자로서 매입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사례에 보면은 한 채만 했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낮고 그리고 이제 그건 뭐 다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낮아서 좀 더 작게 보이는데 다주택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게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난리가 났을 때 강남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또 이제 상담 요청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 보면은 이곳이 가장 첫 번째가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유세를 내가 이제 부담하기 전에 좀 탈출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양도세 중과 1년 연장이 확정이 안 됐을 때였고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26년 5월 9일까지 일단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서 연장될지 안 될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실 분들은 이때 매각을 하시거나 증여하셔야 돼요. 근데 증여하면 또 증여취득세가 12% 나옵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매주 발행하는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이번에 적었어요. 이건 제가 유료인데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제가 공짜로 볼 수 있는 링크 하나 드렸었죠. 링크 보시면은 이 라이브 하고 있는 날로부터 하루 정도는 공짜로 보실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셔도 되고요. 2,9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결론부터 하면은 다섯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팔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죠. 6월 1일 딱 되면 이제 보유세 과세 기준일 되니까 1년치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 거면 그 전에 판다. 그리고 증여할 거면 그 전에 증여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강남에 2개를 갖고 있는데 좀 2개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마침 자녀한테 증여하겠다. 팔긴 아까우니까. 그러면 빨리 이왕 할 거면은 6월 1일 되기 전에 해서 내가 좋은 걸 줬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보유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3주택은 피해야 돼. 내가 개인 이름으로 3주택 있는 거는 좀 피해줘야 돼요. 왜냐면 종부세 중과가 3주택 그리고 과표 12억 넘을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럼 과표 12억은 얼마냐? 과표 12억은 시세로 대략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팔기 아까운 물건은 자녀한테 증여하시고 그리고 이때 증여할 때 상생임대주택 결합시키면 아주 끝내주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료로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인데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일단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비아파트, 빌라나 다세대 등인데 지금 등록하면 10년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준시가라든지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이거 요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등록을 하면 오히려 세제 혜택도 없고 어떤 과태료라든지 의무사항만 훨씬 많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유세 경비 처리 방법인데 이거는 진짜 과거 21년, 22년 그때처럼 보유세가 폭탄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건 좀 복잡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연봉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좀 높았을 때 주택 임대소득 그게 사업소득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보유세가 높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 매출액 즉 수익 금액이 2천이 안 넘으면 기계적으로 분류과세를 하시는데 이때는 오히려 종합과세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내 소득을 합산시켜서 내 원래 있었던 세금에 대해서 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5년치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카드사도 어려워가지고 무이자도 잘 안 해주고요. 무이자 이벤트 하는 카드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망님은 카드 할부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있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이 재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본인의 어떤 생명 그리고 재산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과도한 지나침 세금 규제는 우리의 소중한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너무 부당한 규제나
과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세는 일단 좀 지켜보시죠. 당장 올해 내년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설령 정권이 교체가 돼서 과거 지금 야당인 쪽에서 또 집권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정도는 괜찮을 거다. 좀 이게 중간층도 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면 또 몰라요.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5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 내용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